혹시 직장에서 세대 갈등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요즘 애들은 아니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 보통은 이걸 그냥 성격 차이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두 개의 시스템이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충돌의 진짜 이유,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날 직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싸움들이 왜 하필이면 이 복사기 앞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기계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완전 단골 논쟁거리래요. 네, 가로 이겁니다. 아니, 종이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채워야죠. 이게 바로 갈등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예요. 요즘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Z세대의 생각이죠. 복사기 용지 채우는 거, 자리 주변 쓰레기 줍는 거, 이런 잡무를 아주 명확하게 거부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기 싫어요 하는 반항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아주 확고한 논리가 뒷받침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시각을 확 바꿔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부장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저거 완전 꼰대 마인드 아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나름의 아주 체계적인 탄탄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 이연된 보상이라는 게 부장님 세대의 직장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보상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이걸 잘 참아내면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 편해진다, 이런 믿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 조금씩은 다 있지 않나요?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아주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죠. 1단계, 일단 고생을 감수한다. 2단계, 그렇게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는다. 3단계, 그러면 연차가 쌓이고. 마지막으로 4단계,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로 보상을 누린다. 어때요? 아주 선형적이고 긴 호흡의 모델이죠. 신입일 때는 이것저것 부족하니까 당연히 더 고생해야 하고 그렇게 그 회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로컬 마일리지가 쌓이면 나중에는 좀 편하게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논리였던 거죠. 실제로 한 부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는 15년 전에 이미 다 했어. 연차도 쌓았고 이제는 자네 차례야. 이게 그냥 일을 떠넘기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게 겪어냈던 의무의 순환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부장님한테 지난 수십 년간의 그 고생은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저축이었던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금 붓듯이 고생을 저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돼서 그 저축을 꺼냈을 때가 되었다고, 아니 꺼냈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과거의 희생에 대한 아주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시점을 현재로, 신입사원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들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거래적이고 지금 당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 원칙,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복사할 사람이 누구죠? 그럼 그 사람이 용지를 채우는 게 맞다. 사무실 청소는 누가 하죠?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분이 하는 게 맞다. 어때요? 되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아주 합리적인 논리체계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에 그 저축 통장이 내가 곧 떠날 은행에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부장님은 평생을 바쳐서 한 은행에만 저축을 했는데 신입사원은 애초에 그 은행에 오래 머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죠. 부장님이 이제 자네 차례야 라고 했을 때 신입사원의 마음속 대답은 이거예요. 아니요 부장님, 제 차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그 줄에 설 생각이 없으니까요.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른 거죠. 결국 이직이 너무나 당연해진 이 시대에 그 회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로컬 마일리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여행 가는데 중간에 항공사를 갈아탈 거면 굳이 한 항공사 마일리지만 죽어라 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장님의 장기 투자 논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이 갈등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맥OS랑 윈도우처럼
서로 호환되지 않는 두 개의 운용체제가 한 컴퓨터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두 세계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부장님의 세계에서는 커리어가 투자고 보상은 나중에 받는 거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충성이 중요해요. 반면에 신입사원의 세계에서는 커리어는 짧은 일, 즉 기계 연속이고 가치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고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충성보다는 내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한 애정이죠. 이들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글쎄요,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지난 낡은 약속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실 부장님 입장에선 이거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이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했던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복사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하지만 신입사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건 부장님의 선택이었죠. 제가 그 계약서에 사인한 적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과거의 그 불문율, 그 암묵적인 약속에 내가 얽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요, 어쩌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직장 문화가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 같은 거죠.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이건 결국 누구 한 명이 게으르거나 누구 한 명이 꽉 막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의 차이, 즉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이연된 보상, 장기 투자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커리어의 경로도 예전처럼 한 줄로 쭉 이어지지가 않고요. 공정함이나 충성 같은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요즘 애들은 왜 저래 하고 개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이라는 그 오래된 접착제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새로운 세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을 조직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직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